흥, 저런 천박한 것들은 밟아도 죄가 안 된다니까. 재벌가 안주인 김영애 여사는 매일 아침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아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리어카 옆 채소를 파는 여학생에게 멈췄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꼬질꼬질한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내 그녀는 벌레를 본 듯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책, 저런 천한 것들 땀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네. 영애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저 아이의 얼굴에는 아들 민준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저런 미천한 아이가 내 아들과 말도 안 되지.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학생의 얼굴이 자꾸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여사의 불쾌함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영애 여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휘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길거리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피로해지는군. 그녀의 말 속에는 리어카에서 채소를 팔던 여학생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하은.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할머니를 대신해 채소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영애 여사의 오만과 무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채소 가게 앞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하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은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저런 불결한 것들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일장이었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의 롤스로이스가 지나갈 때마다 이유 없는 시선과 싸늘한 기운을 느꼈지만 워낙 그런 대우에 익숙했기에 그저 한숨을 쉬며 다시 채소 다듬는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저렇게 차갑고 잔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애 여사의 시선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하은의 어린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영애 여사의 하은에 대한 비난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 하은을 향해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너 때문에 우리 동네 품격이 다 떨어진다. 당장 저 지저분한 리어카 치우지 못해. 하은은 너무 놀라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은에게 꽂혔습니다. 하은은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영애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여기 아니면 팔 곳이 없어서요. 영애 여사는 하은의 말을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던가.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난 너 같은 천한 것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역겹거든. 그녀의 비난은 며칠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영애 여사는 일부러 리어카 근처에 차를 세우고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비서, 저 지저분한 채소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운전을 못하겠네. 저런 것들은 대체 왜 길바닥에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영애 여사는 하은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들으라고 더 크게 소리치며 하은을 모욕했습니다. 하은은 매일매일 영애 여사의 비난을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하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하은은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픈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그 책임감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부터 채소를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의 여사의 아들 민준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은 하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에게 대놓고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하은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영의 여사의 하은에 대한 무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은을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매일 아침 롤스로이스가 리어카 앞을 지나갈 때 영의 여사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이 눈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갔습니다. 하은이 인사를 해도 영의 여사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하은의 작은 목소리는 공기 중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영의 여사는 차창을 올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은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하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저 아이가 자꾸 신경 쓰일까? 왜 저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힐까? 영의 여사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들 민준과 너무나도 닮은 얼굴, 특히 웃을 때의 눈매, 코의 형태,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혹시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민준이 예전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저런 천한 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녀는 애써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꼬리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영의 여사는 더욱 하은을 향한 무시와 경멸을 반복했습니다. 불안할수록 그녀는 하은을 더 모질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영의 여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저 리어카 채소 장사 있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의 여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주변에 쓰레기 좀 버려. 네, 쓰레기를요? 비서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런 곳은 원래 더러운 게 어울리지. 깨끗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 영의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비서는 회장님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리어카 주변에 쓰레기가 잔뜩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빈캔, 담배꽁초. 하은은 한숨을 쉬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버렸을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손이 더러워지고 옷에서 악취가 났지만 하은은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해. 하은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자신은 홀로 이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은은 리어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리어카에 페인트가 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신고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병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은은 리어카를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하은아,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미안하다. 할미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하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우연히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민준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의 비서로부터 하은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서는 영애 여사의 명령으로 하은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왠지 모를 걱정에 병원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민주는 하은이 할머니를 간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하은의 헌신적인 모습에 민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점차 하은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은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많이 들 텐데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은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은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병원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은 즉시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하은은 민준의 도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하은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하은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야, 어머니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하은 씨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한편 영애 여사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그 여학생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영애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지불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영애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애 여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내 불안감이 맞았어. 민준이가 저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 그녀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영애 여사는 더욱 하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아이를 더 철저히 감시해. 민준이와 만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영의 여사의 불안, 민준의 갈등, 하은의 외로움. 세 사람의 운명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할머니 병상 옆에서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분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하은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신은 리어카 채소 장사, 민준은 재벌가의 아들. 그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강해져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긴장은 계속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은 할머니의 병세는 아쿠아일로를 걸었습니다. 의사는 하은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폐렴이 심해지고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추가로 3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하은은 절망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환자실비, 약값, 검사비, 치료비. 매일매일 청구되는 비용에 하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은은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그녀는 가장 먼저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은아, 같이 가자. 친구가 불렀지만 하은은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안, 나 바빠. 하은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그녀는 할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착하고 똑똑해. 저녁 7시가 되면 하은은 병원을 나와 리어카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채소를 팔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하은은 떨면서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무 사세요. 싱싱한 무. 배추 싸게 드려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하은은 리어카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고작 3시간. 그리고 다시 아침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하은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습니다. 볼은 푹 꺼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체중은 OK주의나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하은을 불러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은아, 자지 말고 수업 들어. 죄송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영의 여사는 그런 하은의 모습을 매일 지켜봤습니다. 비서는 매일 하은의 동선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그 여학생은 학교 마이너스 병원 마이너스 리어카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은 얼마나 자? 하루 3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영의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닮은 하은의 얼굴. 그것은 영의 여사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들이 과거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이는 아닐까? 이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의 여사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아이의 출생 기록을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비서는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그 여학생 하은의 부모는 출생 기록상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가 불명? 영의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영의 여사는 하은을 더욱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아이를 더 괴롭혀. 회장님, 그건 시키는 대로 해. 영의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 리어카에서 채소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의 여사의 차가 멈춰섰습니다.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리어카로 다가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비서는 대답 없이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리어카가 넘어졌고 채소들이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무, 배추, 당근, 상추. 하은이 정성껏 준비한 채소들이 진흙탕에 굴러다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은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게 다 제 할머니 병원비인데. 하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영의 여사는 차창을 내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아픈 건 내 알 바 아니고. 제발 도와주세요. 하은은 영의 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의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저렇게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아주머니, 제발 한 번만. 하은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의 여사는 그런 하은을 외면했습니다. 김비서, 출발해. 네, 회장님. 차창이 올라가고 롤스로이스는 떠나버렸습니다. 하은은 길바닥에 엎어진 채소들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흙투성이 물을 들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채소 위로 흘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은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은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 불쌍하긴 한데.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 떠나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하은 씨를. 민준은 급히 하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은 씨.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하은의 처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옷, 상처난 손,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옷을 벗어 던지고 하은과 함께 채소를 주었습니다. 이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더러워졌네요. 둘은 하나하나 채소를 골라냈습니다. 하은은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구나. 하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분 후 둘은 겨우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반 이상은 버려야 했습니다. 오늘 장사는 글렀네요.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하은 씨, 이거라도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은은 거절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준의 간절한 눈빛에 하은은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하은은 그 돈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병원비에 보태세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하은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리어카는 접어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주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힘내요, 하은 씨.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날이 올까요? 하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말에 하은은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영의 여사의 압박. 그날 밤 영의 여사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 오늘 그 아이를 도와줬다며? 네, 어머니.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불쌍해서요.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민주는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영의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너 그 아이한테 관심 있니? 네, 있습니다. 민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닥쳐. 영의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는 다음 달에 박 회장 딸과 약혼할 거야. 뭐라고요?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박 회장 딸 박소연. 너도 알지? 명문대 나오고 재벌가 딸이고. 어머니, 저는 싫습니다. 싫든 좋든 너는 해야 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영의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하은 씨를. 그 천한 아이. 말도 안 돼. 영의 여사는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재벌가의 아들이야. 그런 아이와 어울릴 수 없어. 어머니. 끝이야. 다음 달에 약혼식 준비해. 영의 여사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과 하은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따라야 하나? 아니야, 나는 하은 씨를 좋아해.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하은을 생각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서도 채소를 주었던 하은. 할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하은. 나는 하은 씨를 지켜야 해.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를 설득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민준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민준은 하은과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영의 여사는 하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하은 할머니의 병세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하은을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나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은 병실로 돌아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하은아, 네 할머니, 할미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하은아, 사실은 너에게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는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너는 사실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머니. 너는 재벌가 김 회장님 아드님과 나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란다. 네.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친어머니는 김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단다. 가정부요? 그래. 20년 전이었지.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너의 어머니 미란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미란이는 김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그 댁 아드님과 사랑에 빠졌지. 그 아드님이 그래, 민준이란다. 지금 너를 도와주는 그 사람. 하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민준이와 미란이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정말 아껴줬지.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김 회장 부인이 알게 됐어. 천한 가정부와 아들의 사랑을. 그래서 회장 부인은 미란이를 쫓아냈어. 차가운 겨울날 밤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이는 그때 이미 너를 베고 있었단다. 미란이는 쫓겨난 후 혼자 너를 낳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유증으로 병을 얻었지. 어머니가. 그래. 미란이는 너를 낳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단다.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미란이는 나에게 부탁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하은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민준에게 편지 좀 전해주세요. 그게 미란이의 마지막 말이었어.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니. 할머니, 그럼 증거가 있나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방, 안주머니에. 하은은 할머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안주머니에는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준과 아름다운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 너의 친어머니 미란이란다. 하은은 사진 속 여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 특히 눈매와 미소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바랜 종이 위에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 씨에게.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아이 하은이를 잘 부탁해요. 이 아이는 당신의 사랑의 증표이자 저의 전부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지켜주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미란 올림. 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하은을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너는 가야 해. 어디로요? 김 회장 집안에. 당당히 맞서야 해. 할머니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할머니,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너는 김 회장의 손녀야. 당당하게 내 자리를 찾아. 하지만 할머니, 저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아이야.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 할머니한테. 네, 약속할게요.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할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하은이.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미란아, 이제 엄마가 간다. 할머니는 딸을 부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은은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사망 확인. 의사의 말에 하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 떠났습니다. 이제 하은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혼자 할머니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하은은 할머니가 준 사진과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하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장례식 다음 날 하은은 김 회장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저택. 하은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김영애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꼭 뵈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이 거절했습니다.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전해주세요. 20년 전 가정부 미란의 딸 하은이 왔다고.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영애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또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왔느냐? 영애 여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드님 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애 여사는 하은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들 이야기는 너 같은 천한 것들이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 하은은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절 천하다고 하시지만 하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머니 아드님의 딸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애 여사는 하은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영애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20년 전 이직 가정부였던 미란입니다. 하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민준 씨입니다. 영애 여사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은은 사진과 편지를 꺼내 영애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의 여사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인정이 교차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의 여사는 하은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딸이라고? 영의 여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짓거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영의 여사는 하은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지 못해. 증거가 있습니다.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주신 사진을 영의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영의 여사는 하은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준과 아름다운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영의 여사의 저택 정원이었습니다. 이건 영의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친어머니와 민준 씨의 사진입니다. 하은이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이 저택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의 여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의 젊은 시절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 미란. 영의 여사는 그 여자를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그 여자, 예쁘고 착했던 그 여자, 자신이 차가운 겨울날 밤 쫓아냈던 그 여자, 이 사진 속 여자가, 네, 제 친어머니 미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은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민준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영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 영의 여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민준 씨에게. 영의 여사의 눈이 편지 위를 훑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그녀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아이 하은이를 잘 부탁해요. 아이, 하은이. 영의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사랑의 증표이자 저의 전부입니다. 편지를 읽을수록 영의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지켜주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미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영의 여사는 충격에 휩싸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영의 여사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 편지에 적힌 미란의 글씨, 그리고 무엇보다 영의 여사는 하은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민준을 닮은 눈매, 미란을 닮은 미소,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은 이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영의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진짜라는 것을. 하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아드님의 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저 리어카 채소 장사가. 하은은 영의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아주머니의 손녀딸입니다. 그 말에 영의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어카를 엎어버린 것, 쓰레기를 버리게 한 것, 저런 천한 것들이라고 욕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손녀에게 한 짓이었습니다. 아, 아, 영의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의 여사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이 인사할 때마다 외면한 것, 하은을 향해 구역질 난다고 말한 것, 비서를 시켜 괴롭힌 모든 순간들, 내가 뭘 한 거야. 영의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손녀에게 내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은은 그런 영의 여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영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영의 여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묻지 말고 당장 와. 영의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의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은 거실 한쪽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황급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은을 발견했습니다. 하은 씨? 여기 왜? 민준아. 영의 여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 대체 무슨... 앉으라고. 영의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의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 20년 전에 미란이라는 여자 기억하니?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이요? 그래.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미란. 민준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어머니에게 쫓겨나 사라진 여자, 미란이가 어떻게 됐어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의 아이를 낳았어. 뭐라고요?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의 여사는 하은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하은이가 너와 미란의 딸이야. 민준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이라고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 영의 여사는 사진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 그리고 미란. 이건 미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영의 여사는 편지도 건넸습니다. 민준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 씨에게. 미란의 글씨.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 미란이가 그 여자는 하은이를 낳고 죽었어. 영의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는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민준아. 미란을 쫓아내시고 하은이가 제 딸인 줄도 모르게 하시고.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다니요. 나도 몰랐어. 영의 여사는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하은이를 매일 보셨잖아요. 민준은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리어카를 엎어버리고 욕하고 괴롭혔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영의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 씨,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민준 씨, 하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니.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을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자책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어머니를 쫓아낸 이 집안에 대한 분노, 슬픔, 어머니를 잃고 혼자 자란 슬픔, 희망,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은 희망. 저는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하은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은은 민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영의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그렇게 모질게 대한 것, 미란을 쫓아낸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의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 이미 흘러간 20년의 세월,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 여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이가 자신의 손녀딸이라니. 이 모든 사실은 그녀의 오만과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 모든 게 다 너의 계략이지. 내 돈을 노리고 꾸민 수작이 분명해. 영의 여사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서 민준의 젊은 시절이 계속해서 겹쳐 보였고 할머니가 건네준 사진과 편지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비이성적인 반응에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 제 첫사랑, 그 여자가 하은이의 친어머니예요.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낳은 딸이 바로 하은이라고요. 민주는 평생 동안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제 딸을 제가 평생 책임질 겁니다. 영의 여사는 민준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에게 대놓고 반항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홀렸구나. 감히 어디서 천한 것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당장 여기서 나가. 내 손녀딸, 웃기지도 않아. 너 같은 건 내 손녀딸도 될 수 없어. 하은은 영의 여사의 폭언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해.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의 손녀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주머니의 모욕을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하은의 단호한 말에 영애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동시에 하은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하은을 품에 안고 어머니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앞으로 하은이를 한 번이라도 더 괴롭히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영애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여사는 아들의 경고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아이를 내 손녀로 인정하는 척하며 일단 상황을 모면해야 해.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걸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지. 영애 여사는 가면을 쓴 채 미소를 지으며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구나. 내가 내 손녀딸이라니 정말 꿈만 같구나.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지? 용서해다오. 영애 여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민준과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속셈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영애 여사는 하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최고급 옷과 신발을 사주고 온갖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영애 여사의 위선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영애 여사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애 여사는 하은에게 집안의 규칙과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재벌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의 간섭에 숨이 막혔지만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해. 한편 민주는 하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고 그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는 영애 여사에게 하은이를 친손녀처럼 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영애 여사는 겉으로는 민준의 말을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자신의 손녀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몰아낼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 리어카 채소 장사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하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준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영애 여사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하은이 민준의 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자들에게 하은이 천안 채소 장사 출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흘렸습니다. 기자들은 영애 여사의 의도대로 하은의 출신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온통 하은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은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은이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영애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준아.
나는 그저 하은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민주는 어머니의 위선적인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의 위선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은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머니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은의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하은은 민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하은의 출생의 비밀은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났고 영의 여가가 하은을 천대했던 모든 행위가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은 영의 여사의 이중적인 태도와 하은에 대한 학대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의 여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녀가 이룩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여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쓰러졌습니다. 민주는 이어서 영의 여사가 하은의 리어카 채소를 엎어버리고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지시했던 모든 증거들을 모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CTV 영상과 비서의 증언은 영의 여사의 악행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의 여사는 결국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의 여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강력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영의 여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법원은 영의 여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회봉사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기업 경영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영의 여사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영의 여사의 처벌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통쾌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영의 여사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영의 여사의 처벌 이후에도 하은을 꾸준히 돌보며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고 하은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후회했고 이제는 하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하은을 자신의 딸로 정식 입양하고 그녀의 이름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하은은 이제 어엿한 재벌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리어카에서 채소를 팔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하은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하은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은은 공부에 전념하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영의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하은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했지만 민준은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영의 여사의 변화된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영의 여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영애 여사의 비서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애 여사가 사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비서는 영애 여사가 하은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 단순히 오만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잔인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의 치매 사실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영애 여사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영애 여사의 행동이 치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영애 여사의 행동이 단순히 오만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은 하은에게 영애 여사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은아,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내 마음도 많이 아팠어. 물론 어머니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떻겠니? 하은은 민준의 말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애 여사에 대한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과 용서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해.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복수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은은 결국 영애 여사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주머니를 용서할게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주머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민주는 하은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하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영애 여사는 하은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하은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는 아주머니를 용서합니다. 이제는 저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영애 여사는 하은의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하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은의 진심 어린 용서로 영애 여사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영애 여사는 하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자신의 기업 경영권도 넘겨주었습니다. 하은은 영애 여사의 뜻을 받아들여 기업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은은 리어카에서 채소를 팔던 시절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경영 능력은 기업을 더욱 성장시켰고 하은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하은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하은은 민준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영의 여사는 치매 증상에도 불구하고 하은을 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은 드넓은 푸른 초원 위에서 민준, 그리고 영의 여사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햇살처럼 빛났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평화가 공존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란다. 그녀는 그 목소리에 화답하듯 푸른 하늘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모든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